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명목으로 약 6천만 동,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님께서 바로 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한 것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 결혼입니다. 기숙사 입소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갑자기 신랑님께 연락을 주셨어요.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명목으로 약 6천만 동,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님께서는 고민 끝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신랑님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상대를 믿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분은 화상 미팅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밝은 미소로 대화를 이어가셨고 마지막에는 손하트까지 보내며 신랑님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교제 과정에서도 신랑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바로 베트남에서 만나서 결혼을 진행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깊어졌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 왜 충분한 교제 기간이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신부님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교제 과정에서나 아니면 기숙사 입소 후에 베트남에서 첫 만남 이후에 합방과 약혼식 이후에 전통결혼식 이후 그리고 한국 입국 이후까지 각 단계마다 신랑님과 신부님 모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걱정이나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부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 더 편해지고 장난도 치고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기숙사 입소가 확정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기숙사 입소가 확정되면 신부님 입장에서는 결혼이 실제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모든 신부님에게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금전적인 부탁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신랑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 입국한 한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 시기와 집안 행사가 겹쳤는데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베트남에 오면 시댁에서 좋지 않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국 입국을 한 달 정도 늦추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 이후의 관계와 시댁에 대한 예의를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부님들과 가족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만 보고 모든 신부님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응급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랑님께서 바로 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탁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한 것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물론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화만으로 상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식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며칠 안에 가족들이 돈을 마련해서 갖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며칠 안에 가족들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먼저 현지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업체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 역시 신랑님께서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상황을 차분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충분한 상담 끝에 이번 교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아니라 돈을 보내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왔습니다. 현지 맞서는 휴대폰도 확인하고 SNS도 확인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휴대폰을 몇 분 본다고 모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SNS 본 계정과 부계정을 확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한배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휴대폰 몇 분 본다고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입국한 지 2달 정도 되신 신랑님과 신부님께서도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처음 만나는 방식이라면 휴대폰 확인이나 SNS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은 충분한 교제 기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갈등도 겪어보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확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증은 업체를 선택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함께할 배우자는 검증의 대상이라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짧은 현지 만남과 몇 가지 확인 절차만 믿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한국 입국 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인연을 찾으러 떠나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신랑님의 몫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충분한 교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빠른 진행보다 충분한 교제 기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작고 큰 문제들은 이 교제 기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결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참좋은 국제결혼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